네, 3월 2일 절대 전략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3월 2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 전략에서 3월 코스피 지수 전망하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망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하고 이렇게 체크 포인트하고 전략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보시면 급등 주식 시가총액 전체 100등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위까지를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간 1등 상승주기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등으로 올라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유주, S-오일,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LNF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장에 보면 핵심적으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조선주죠. 조선주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주식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정유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장이 이제 3월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종합주가지수는 월봉상으로 보시면 지난 2021년도 7월부터 음봉이 주기 시작해서 12월만 반등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3월달 지금 거래일수로 이틀째인데요. 어떻게 될까 보시면 저는 이제 3월달 장은 지금은 현재 이제 터널 끝이 보이듯이 이제 악재가 거의 다 노출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터널을 빠져나와서 매매해도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터널 끝이 보인다는 것은 터널 속에서는 아무리 조명이 있고 불빛이 있어도 밖에 터널 밖보다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 좀 불안한 거죠. 조심을 하고 주시를 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옆차 주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터널 밖에 나오면 그나마 태양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밝게 좀 더 안전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처럼 3월 장은 오히려 1, 2월 장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하고 싶은 매매 저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되는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다시 터널로 들어가는 우려는 없이 좀 해도 되는 당이죠.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매매라든지 적극적인 투자도 해도 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3월 달 장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양봉이 이렇게 뜰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틀째 월봉은 양봉인데요. 이틀째 월봉 기준입니다. 양봉, 십자봉 양봉이 뜨고 있는데 좀 더 1차적으로 보면 15일선, 2차로 보면 22평선, 3차로 보면 12평선까지 이렇게 반등의 강도는 체크해 봐야 되지만 일단은 양봉으로 뜨지 않을까 이 3월 장세는 그렇게 보고요. 왜 양봉으로 봐야 될지를 체크를 한다면 3월 시장 저는 반등이다. 반등인데 월봉으로 반등인데 그 반등 강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된다. 그러면 반등 강도를 5일선까지 갈지 21선 갈지 12평선 갈지를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 왜 차트가 중요하냐고 제가 이제 3월 전망할 때 차트를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변수들 시장에 나타나는 변수는 거의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자의 심리가 아주 예측이 어렵습니다. 투자자의 심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도 그렇고요.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걸 그나마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투자 대가들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심리를 보는 거다. 차트는 심리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시장은 반등을 한다. 그래서 반등 강도를 먼저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봉 차트는 12 지금
박스권에서 지난달에 12월 하순부터 급락을 주면서 이렇게 깨지면서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행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양봉이 하나, 두 번, 세 번째 뜨고 있습니다. 양봉이 세 번째 뜬다는 것은 세 번째 확정되면 추가 하락은 아주 제한적이고요. 우상향에 대한 반등에 대한 강도가 신뢰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캐스틱도 보면 원봉주, 양봉주기 때문에 골든 우상향을 다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게 되면 이번 주가 양봉으로 끝나고 다음 주도 양봉으로 끝난다면 시장 하락은 최근의 일봉상으로 저점은 바닥이다. 2590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바닥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나봐야 알지만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미 노출됐다. 악재가 전쟁이 개시됐고 7일째죠 지금만.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시장의 악재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핵 관련된 이슈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토와 러시아의 전면전은 현재 상태는 예측할 필요가 없다. 바이든 대통령 오늘 연설에서도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군과 싸울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경제 제재나 금융 제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이나 경제를 제재해서 러시아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혀서 장기적으로 보면 푸틴 집권이 무너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전략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나토와 러시아 확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영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건 나중에 되더라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상권이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권이 50bp를 할지 25bp를 할지 빅스텝이라면 50bp인데요. 50bp를 해도 되고 25bp를 해도 악재는 노출되는 거죠. 악재가 노출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걸로 악재로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 제가 주식을 하면서 25년 동안 미국 금리 인상뿐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겪었죠.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경기 침체가 계속 온다면 금리 인상은 악재로 계속 작용되는데요. 오히려 금리 인상이 빅스텝이든지 작은 0.25bp를 하든 50bp를 하든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미래의 하반기도 경기가 나아진다고 예측이 된다면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 초입 단계부터는 시장이 바닥에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정치적 리스크까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 리스크, 경기 침체 리스크까지 오늘 또 반영되고 있어서 오히려 금리 인상하고 나면 주가는 우상향한다. 그러면 이번 달은 월봉으로 양봉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월봉이 양봉이 뜨면 월봉이 양봉이 조정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반등에 대한 예측이 훨씬 더 수익에 좋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면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체크 포인트를 해드리면 자, 오늘은 경기 민감주는 급락을 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보면 대표적으로 대형주들이 경기 민감주인 롯데케미칼, 순수화학이죠. 순수화학은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주, 은행,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 은행주가 직접 오늘 급락의 선두에 섰습니다. 화재주도 마찬가지고요. 직접적으로 스위프트 러시아의 금융망에서 퇴출시키면 관련된 익스포즈도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은 손보사도 크게 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수출과 수입이 많은 이래서 특히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타격을 입는 거죠. 현대차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러시아 항공 운항을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 항공선에 관련된 장거리 운행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대한항공부터 해서 미국의 관련된 항공주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고공행진하게 되면 항공주는 일단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항공주 됐고요. 오늘 또 시장에서 현지 시간 내로도 유가가 WTI도 뭐 108달러 뭐 이렇게 대다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펙 회의가 확산 회의에서 뭐 추가적인 정산도 쉽지 않고요. 셰일가스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정부 연설에서도 바이든도 셰일가스 기업들한테 좀 정산을 요구하지만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가 고공행진은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경기 민간 은행이나 화학이나 이런 섹터에 급락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동안 올라가지 못하고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여기서 하락보다는 상승의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대신에 만약에 경기 민감주 중에 하겠다면 오늘 올라갔던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이 있으면 정유는 그나마 정제 마진이 7%대로 마진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남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의 수혜는 1차적으로 먼저 가장 빨리 반영되는 것은 정유주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좀 길게 보면 수혜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한국조선 이런 것은 바로 이쪽은 경기 민감주 겸해서 이제 유럽의 에너지 자립화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연결된 에너지 공급이 LNG선이나 유조선을 통해서 유럽으로 중동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호황 국면이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바닥권에서 가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된 걸로 보이고요. 정유도 상승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뭐 짧게 상반기를 본다면 조선주와 정유주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걸로 보이고요. 수익률로 그 다음에는 2차 전지주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 BM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LG 에너솔루션, LNF 2차 전지주 오늘 전부 다 좋았습니다. 그것은 2차 전지 수요가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스텔란티스 회사도 목표를 확장을 정액을 시키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이 확대를 하려고 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업황 전망이 좋은 구조적으로 좋은 2차 전지주가 강세에 바닥 탈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2차 전지에 보면 LG 엔솔이부터 해서 이렇게 대다수 올라갔죠. 그리고 중국의 분리망 장신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 오늘은 조정받고 있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다. 그리고 소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제 가격 정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30-40% 빠진 상태라서 회복만 하더라도 50% 정도 내외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낙폭 과대 성장주라든지 구조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업종이나 단기적으로도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회복이나 수익률 제고에 아마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장 포인트를 이제 전략을 말씀 먼저 드리면 이제부터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예측해 드리면 일단은 62평선 돌파는 쉬운 건 아니고요. 2867 여기는 하지만 박스권 상단까지는 2700 2800 정도까지는 쉽게 반등 목표치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2800포인트 내외를 목표치로 잡고 3월 달에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은 저점 예측하는 2600이 깨지고 2500개 이런 예측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구조적 성장하는 주식에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손절하는 주식 있으면 포트폴리오 구조 조정해서 가장 좋은 것은 지금은 오늘 강세인 업종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 그럼 오늘 강세 업종은 정유, 조선,
2차 전지. 요 세 개만 보고 집중 공략하면 수익률을 3월 달에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절대 전략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